우리가 함께 이 둘러앉아 가지고 중간에 불판 딱 놓고 먹는 소위 말하는 K 바베큐. K 바베큐의 본진에서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게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한 손이 놀아야 돼. 왜? 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되죠? 스마트폰. 네, 폰이 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특히 수도권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1, 2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주거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오피스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작아지죠. 그리고 고기를 한번 구우면 유전기가 확 퍼지죠. 냄새 나죠. 나 고기 먹었다는 거 다음 날까지 티내고 다녀야 되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류, 특히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그 와인 수입사가 무려 1000개까지 늘었대요.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네, 술을 안 먹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뭐가 핫하냐면요. 핫하다. (202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고기 구이를 통해서 먹는 섭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네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좀 취향이 바뀐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 현상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예전만큼 삼겹살을 먹지 않는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이제 생각을 더 하면서 고지방 부위 이런 거를 좀 덜 먹겠다라고 하는 현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사실은 삼겹살이잖아요. 구워 먹는 부위는 대부분 좀 고지방 부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겹살. 예. 칼로리가 높잖아요. 맛있지만.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다 맛있지는 않은데 맛있는 것들은 칼로리가 다 높죠. 예. 삼겹살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니즈 때문에 삼겹살을 예전보다 좀 덜 먹는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게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완전 동의합니다. 직장 동료랑 같이 먹는 거, 많이 줄죠. 많이 줄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먹는 거,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뭐도 줄어들었냐면,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업체의 섭취 관련된 데이터를 봤더니, 집에서 함께 가족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엄청 줄었어요. 가족들이랑도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감소하고 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딸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 그래요. 그래서, 야, 가족인데 같이 시켜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뭐냐면, 굳이 왜요? 나는 내 입맛에 맞는 거 먹고, 나는 다이어트 좀 해야 되니까, 나는 샐러드 먹고 싶어요. 나는 뭐 먹을래? 그러니까 음식을 4개를 따로 주문을 해서 배달받아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 먹는. 그래서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 더더욱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더 줄어든다. 여기 또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있어요. 꼭 가족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거 형태를 봅시다. 특히 수도권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1, 2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주거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오피스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작아지죠. 그리고 고기를 한번 구우면 유전기가 확 퍼지죠. 냄새 나죠. 나 고기 먹었다는 거 다음 날까지 티내고 다녀야 되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특히 생선을 굽는다. 그 일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모여서 먹는 고기가 줄어들고 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육 가공하시는 업체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확실히
삼겹살이 재고가 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삼겹살이 부족해서 더 수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삼겹살이 좀 재고가 좀 쌓이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반면에 저지방 부위, 구이용으로 흔히 먹지 않았던 부위들이 오히려 회전이 더 빨리 나간다. 이런 변화가 가장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특히 코로나 때라거나 코로나 직후 뭐 봤을 때 돼지고기는 특히 이 구이가 소비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2024년에 정점을 찍고 2025년에는 살짝 내려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좀 더 쭉 열어보게 되면 외식업체에서 먹는 거는 제자리 걸음 정도. 근데 집에서 내가 정육된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것은 상당폭 감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식문화가 굉장히 큰 변화의 그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막 구워 먹고 하는 이 행동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막 구우면 같이 먹는 게 뭐가 있나요? 쌈채소. 쌈 먹으니까. 쌈채소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지겠다. 농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주류. 주류 쪽은 통계가 좀 빨리 잡혀요. 주류 쪽은 이미 확실한 감소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 회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함께 모여서 그때 건배 하면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잘 안 벌어지니까 주류 소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계속 그 파생들은 지금 다 우울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주류 기업들은 매우 우울해하고 있고요. 지금 쌈채소류 같은 경우가 의외로 언제 굉장히 좋았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식당들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쌈채소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최호황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왜?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 먹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야 해방이다 밖에 나가서 우리 즐기자 할 때 쌈채소 또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먹으니 쌈채소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주류는 벌써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그 와인 수입사가 무려 1,000개까지 늘었대요. 굉장히 잘 됐군요.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술을 안 먹어요. 와인산도 또 약간 좀 되게 힙했는데 좀 주춤 거죠. 그렇죠. 확실히 그게 많이 느껴지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종으로서 그래도 인기를 좀 갖고 있는 게 위스키 종류, 그러니까 증류주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맥주라거나 와인은 한 번 따면 다 먹어야 돼. 그렇죠. 보관이 안 돼요. 그런데 증류주는 먹다 남으면 닫아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다면 정말 괜찮은 증류주를 사서 위스키 같은 거를 한두 잔 먹고 닫아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이런 쪽은 나쁘지 않다. 제가 아는 그 우리나라의 아주 큰 마트의 주류 담당 MD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어떤 주류가 잘 팔려요? 그랬더니 한 3, 4개월 전 이야기예요. 위스키가 여전히 잘 팔려요. 그래서 그래도 가격대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10만 원대 중후반대부터 20만 원대 중후반대의 위스키가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는 위스키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또 20대들한테 좀 더 가까운 편의점을 보시게 되면 편의점에 요즘 10,000원짜리 위스키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주를 2-3병을 사서 먹는 게 나을까? 그럼 대강 가격이 비슷하겠죠? 위스키 10,000원짜리 사서 한 병을 사서 먹는 게 더 나을까? 그러면 꽤 많은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위스키를 사 먹겠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막 먹겠지만 지금은 혼자서 먹는 게 지금 이제 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술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술 해서 한두 잔 따라 먹고 말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 한번 봅시다. 직장인들의 점심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팀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이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제 쫙 데려가서 식당에서 큰 이 전골이나 찌개 해가지고 막 숟가락 섞어 먹고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각 팀원들이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직장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보게 되면 덮밥집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1인식 할 수 있고. 예, 1인식. 그래서 보게 되면 크지 않은 가게에 오픈 주방이 있고 오픈 주방 앞으로는 바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덮밥류, 뭐 규동, 그다음에 국밥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거죠. 보게 되면 하나의 접시로 보통 해결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한 손이 놀아야 돼. 왜? 이 손에는 뭐가 들렸어야 되죠? 스마트폰. 폰이 들렸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반찬 많이 차려주는 것도 별로, 그냥 편하게 먹고, 어차피 점심 혼자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 혼자 맛있게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걸 원하죠.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 자네들 함께 들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던 부장님들, 뭐, 이런 임원분들은 누구랑 먹나요?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혼자 먹으러 가는데 덮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것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원볼에 담겨 나오는 건데 약간 올드한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밥도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국밥 올라가고 있고 놀랍게도 지금 뭐가 핫하냐면요. 비빔밥이 핫합니다. 돌솥 비빔밥, 이런 비빔밥. 비빔밥이 핫합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성장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기 자체를 이제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은 구이 문화가 좀 사라지면서 고기에 대한 소비 자체는 다른 걸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기 소비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닭가슴살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뭔가 준비를 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예컨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0대 남성이 집에서 밥을 해 먹을까요? 그 확률은 매우 낮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오픈 서베이의 푸드 다이어리 데이터를 보면은 20대 남성들이 예전부터 계속 그 행동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생 닭가슴살을 사서 얘를 삶아가지고 먹고 남는 건 냉동고에 넣었다가 다시 먹는 이 행동을 20대 남성들이 계속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게 먹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연하게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류 소비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닌데 섭취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네, 지금 함께 구워 먹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을 듣는 분이 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고깃집에서 고기 구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중은 여전히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여전히 많이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계속 그것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심구이를 안 먹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회식처럼 먹는 것들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주위에 예전에는 그 주말에 일어나서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냉삼구이집 동네에 있는 이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뭐 편의점이라거나 아니면 그 간단한 뭐 밥집, 냉면집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거나 요즘 최근에 뜨기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생선구이집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일이 너무 힘들죠. 근데 생선을 싫어하느냐? 싫어하진 않죠. 불편해서 못 먹는 것일 뿐. 그래서 생선구이집들이 요즘 주택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구이집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작긴 하지만
2023, 4년 대비 2025년에 배달이랑 테이크아웃으로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외식 아이템이 생선구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먹기 어려운 아이템으로 지금 외식으로 먹는 아이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이제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요식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충 키워드가 약간 1인식에 그다음에 건강에 그다음에 구이를 회피하니 약간 대체할 수 있는 사실 그 생선 쪽에 대한 그 니즈는 저희 랩에서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그 가능성을 그 수치의 변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선집을 한번 해보세요. 은퇴 아이템으로 라고 사실 제가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 불편해서 못 먹던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그 덮밥이라거나 요런 이제 면, 그다음에 사실 파스타도 요즘 외식 아이템으로 괜찮아요. 요런 것들은 그 오피스가 주변 쪽에서는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이다. 고기를 굽는 수요, 그러니까 큰 트렌드가 좀 줄어든 거지 구워서 먹는 거는 여전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워 먹으면 좀 더 맛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육즙, 육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육즙을 어떻게 하면 뭐 더 보관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육즙은 가둬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뭐 무슨 뭐 수용소인가요? 얘를 어떻게 가두는 거예요? 가둬지지 않아요. 얘는 가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온도와 시간의 함수예요. 이것의 이제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온도를 올리고 시간을 길게 하면 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간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머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짧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수분의 손실이 적게 만드는 것. 왜?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고기 안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구워지면 굉장히 맛있다는 일단은 그렇죠. 원리를 이해해서 굽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고기를 좀 이따가 제가 실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제가 굽기도 할 텐데 드셔보시죠.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소금간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정답이 없다. 셰프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울 거니까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릴게요. 스테이크 것으로 구울 때는 저는 소금을 뿌리는데 최소 30에서 한 45분 전에 소금을 저는 뿌리는 쪽이에요. 자, 소금을 과감하게 뿌리시면 되는데 유튜브 영상 보게 되면 외국의 셰프님들 특히 뭐 고든 램지를 보면 소금 많이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스테이크 컷을 해서 먹을 때에도 같이 먹는 게 김치, 명 이런 거 먹잖아요. 짠 거랑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짜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 드실 거면 그분들은 뭐 감자 퓨레, 샐러드 이런 거랑 같이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말자. 이 정도만 뿌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조금만 더, 이 정도 뿌리겠습니다. 뒤로 뒤집은 다음에 여기도 제가 뿌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구우실 때는 소금을 따로 안 뿌리시나요? 안 뿌려요. 이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삼투 현상 배우셨죠? 삼투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삼투에서 고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강 1시간에 한 3mm에서 4mm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겉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래까지 내려가겠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금은 안으로 들어가고 염분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에 있던 수분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싹 닦아낼 거예요, 제가.
그러면 겉면이 어떻게 될까요? 겉면과 그 바로 아래가 수분이 살짝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구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야르가 더 극적으로 일어난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돈마호크에 소금을 이제 뿌려놨잖아요. 여기 지금 수분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다 닦아낼 거예요. 굽기 직전에. 이거를 왜 수분을 제거할까요? 수분이 있는 상태로 프라이팬에 올리게 되면 수막이 생기게 돼요. 프라이팬에 열이 올라오고 있고 열이 올라오는데 고기가 바로 닿는 게 아니라 수막이 생기니까 물은 아무리 해봤자 얘는 100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고기가 쪄집니다. 그러면 고기가 마이야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고기 찌면 고기 색깔이 뭐로 변하나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회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쪄지는 효과가 아니라 바로 열을 받아가지고 빨리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려고 고기의 바깥은 맛있게 익으면 갈색, 바삭한 부위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굉장히 복잡한 어떠한 그 화학적인 변화인데 열에 의해서 생기는 고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 성분이라거나 고기가 갖고 있는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과 열과 함께 반응을 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고기가 바삭하게 이렇게 마이야르가 생기면 눈으로 봐서도 너무 좋고 그때 고기 굽는 향기 너무 좋아. 가 마이야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다 닦아줘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두꺼운 고기가 익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는 열이 바로 닿으니까 마이야르가 바로 일어나면서 바깥에는 온도가 막 거의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속에는 열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야르를 어느 정도 내고 나면 불을 낮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세게 가고. 네, 마이야르만 갈색으로 내고 그다음에 불을 낮춰서 계속 뒤집을 거예요. 뒤집으면서 이번하게 안에 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뒤집고 또 뒤집고 할 텐데 또 느낌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고기를 튀기나? 정도로. 또 방법 중에서 하나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이를 내려두는 거예요. 내려두면 바깥에 있는 열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리고. 그럼 바깥이 식잖아요. 다시 올리면 열이 다시 들어가고 또 빼두고. 그러면 바깥도 식는 동안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쓰는 방법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온도를 좀 낮춘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열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도막부가 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고기라서 다 그래요. 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계속 불 온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지금 겉에가 타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눌러보면 아직도 소관이 익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거. 맛있어지는 모습과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죠.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올릴 건데 올려서 가만히 둘 겁니다. 한 5분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 열이 안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래 두면 둘수록 이제 속이 더 익는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만약 지금 빡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에 열이 지금 막 강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 섬유들이 안고 있던 소위 말하는 육즙들이 용출해서 푹 주르륵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고기 너무 빨리 자르면 여기에 육즙으로 생각되는 개들이 쑥 핏물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스테이크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좀 두었다 하게 되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얘를 자르면 그 현상이 덜 일어나죠. 레스팅 한다. 라고 하죠. 가만히만 둬도 육즙이 막 지금 용출되죠. 지금. 아니, 지금 불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라봅시다. 이게 잘 익어서 소리가 쓸 때도
서걱서걱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자, 한 접씩 드시죠. 저는 열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히 잘 구워진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 이 정도인가요? 평상시 요거보다 더 잘 먹죠.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서걱서걱한 잘 익은 그걸 베어 먹는 그 느낌이 그냥 살아있네요. 토마토 맛 나지 않아요? 마라 향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 둘러앉아 가지고 중간에 불판 딱 놓고 먹는 소위 말하는 K 바베큐, 이것이 오히려 K 바베큐의 본진에서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우리가 고기를 싫어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함께 모여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고 내 취향껏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싶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면 유리해지는 게 어떤 고기가 뇌 취향에 맞느냐를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원리로 구웠을 때 그것이 내 입맛에 더 잘 맞는지를 알게 되면 혼자서도 내 입맛에 맞는 고기를 잘 고르고,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 잘 구우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고르고 굽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 행동이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은 있지만, 하지만 혼자 먹을 때에도 세련되고 까다롭게 골라서 내 입맛에 맞게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좋은 식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맛이 되었건, 그것이 건강과 아름다움이 되었건, 내 취향에 맞는, 내 어떤 니즈에 맞는 그러한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고르고 잘 요리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